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핵점 대표 로건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제주반도체가 금일 어제의 시장이 주인공이었는데 오늘도 사실상 시장이 주인공이 됐어요. 나쁜 쪽으로요. 자,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면서 어제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뼈가 아픈데, 자,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좀 시장을 봐야 됩니다. 뼈가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시장이 잘못한 거기 때문이죠. 제주반도체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정확히 6월 23일 날짜로 대한민국 증시가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5번째로 낙폭이 큰 날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주반도체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를 첫 번째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여러분, 꼭 좋아요 한 번씩 영상에서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여러분,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더욱더 많이 알려져서 이 제주반도체 주가에 미미하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어제의 상승폭을 다 반납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의 패닉셀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 이제 들어가 있던 분들도 그냥 공포에 대한 매도, 투매 물량이 나온 거죠. 투매 물량. 이런 투매 물량이 나온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국 지금 악성 매물을 털어내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악성 매물이냐면 우리가 지금 헤지펀드 애들은 사실상 매수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점 찍었을 때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죠. 근데 이때 물량이 다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오고 한 번의 매도 신호가 나왔다. 아직도 현재 잔존 물량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잔존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물량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주고, 그리고 사실 낙폭을 한번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호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지지 라인을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기법에 대해서 헤지 펀드의 매집 신호랑 앞전에 골드존이 떴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는 게 왜 이렇게 갖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주반도체 확실히 어떻게 목표가를 좀 잡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시야가 조금 트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신호가 떴고 매도 신호가 한 번 떴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물량이 다 소화되지가 않았다고. 그러면 이제 현재 낙폭이 결국에는 제주반도체의 잘못이 아닌 패닉셀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 번만 제대로 들어와 준다면 바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 또한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과연 헤지펀드 애들은 언제 매도를 할까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헤지펀드 애들이 매도하는 시점, 즉 매매 방식을 알아야겠죠. 얘네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매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이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친구도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도 나쁘지 않나,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향을 하냐? 그러면 이번 기업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아니라 진짜 제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한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주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수출액 중에 제주도가 수출한 수출액 이제 품목 수출액 중에 전체 비중을 72%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즉 제주 반도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주 반도체가 아니라.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72%가 그대로 제주 반도체의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낙폭은 결국 뭡니까? 제주 반도체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상 결국 시장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시장에 의한 하락이라면 결국 지금 떨어졌을 때가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친구가 분명히 실적이 증명이 되고 더군다나 AI라는 사실상 이제 조금 넘어가면 반도체에서 사실 AI로 순환매가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순환매에서 이 AI의 제주 반도체가 담당하는 건 뭡니까? 바로 LPDDR이죠. LPDDR. 즉 사실상 반도체로서도 한 몫을 하지만은 AI 순환매를 돌 때 이 친구의 부품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부품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기업 가치를 우리가 주가에 녹여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는 사실 정말 그냥 공포에 의한 하락이지 주가 가치에 의한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 가치 하락은 아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목표가는 사실상 더 상향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14에서 16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구간이 오히려 다시 한번 매도 신호나 추매 신호, 즉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는 핵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평단은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13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뭐 6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3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가격대에 따라서 결국 대응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제 영상 보시면서 010-3489-2925 번호로 제주 그리고 평단 얼마 비중 몇 %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게 맞는 대응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 반도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무료입니다. 여러분 돈 안 받아요. 무료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 평단과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여러분, 지금의 하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하락입니다. 그냥 증시의 낙폭이죠. 증시의 낙폭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기업의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주 반도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